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직 항공사 승무원 이윤종입니다. 항공기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기내 설비를 잘 이용하는 것일 텐데요. 모르면 사용 못하지만 알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내 설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내에 가장 먼저 타시면 하시는 일은 짐을 보관하시는 일이죠. 오버헤드 빈도 있고요. 그리고 승무원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짐은 앞좌석 하단에 넣어주세요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두 군데 다 보관 가능하시고요. 앞좌석 밑에 보관해달라고 하는 물건들은 주로 깨지기 쉬운 물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술병, 이런 경우요. 그런 거는 오버헤드빈에 넣었다가 만약에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그 짐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옆좌석 승객이 짐을 내리다가 잘못 툭 떨어뜨리면 깨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석 하단에 넣어달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유는 큰 캐리어를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큰 캐리어가 오버헤드빈에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넣을 자리가 없어요. 그럴 때 본인이 가지고 오신 핸드백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오신 백팩 이런 거는 좌석 하단에 넣어 주셔야 저희가 짐을 정리하기가 좀 좋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없으셨나요? 비행기 타러 들어갔는데 앞좌석에 있는 승객이, 먼저 들어가신 승객이 짐을 넣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꽉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서 뒤에 줄을 쫙 서 계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탑승이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사실 비행기가 딜레이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들어가자마자 자기 짐은 재빠르게 위에 얹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넣으려고 딱 갔는데 내 좌석 위에 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넣을 데가 없어요. 이럴 때는 또 승무원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럼 승무원이 다가와서 짐을 정리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빈 곳이 있다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쪽에 짐을 옮겨서 보관하도록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꼭 승무원한테 문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서 승무원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솔직히 어떤 분은요, 어이!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분도 계세요. 승무원들 지나갈 때 이렇게 허리나 이 몸 부분을 터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무원 입장에서는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혹은 너무 소심하셔가지고요. 계속 승무원 오기만 눈을 막 이렇게 마주치려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때 콜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무원 콜 버튼을 누르시는 건 전혀 저희한테 신뢰가 아니거든요. 콜 버튼 누르시면 승무원은 승객이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와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필요하실 때는 꼭 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장실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일단 비행기에 타시면 화장실 위치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지? 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내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여자 화장실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에도 승무원 호출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혹시 아프거나 약이 필요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쓰러질 것 같거나 하실 때는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시면 승무원이 와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요, 간혹 이 화장실이 흡연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간혹 기내에 흡연하시는 분이 나타나십니다. 화장실에서 몰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기내 화장실 천장에는요, 스모크 디텍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화장실에서 연기가 나면은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감지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담배 연기에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삐삐삐삐 울려서 막 승무원이 막 그 화장실을 달려가서 똑똑똑 이렇게 두드려 보잖아요. 그럼 안에서 굉장히 민망한 표정을 짓고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담배를 피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항공법상 저희가 지금 담배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기내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등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식사 끝나고 장거리 비행 갔을 때 두 번째 식사 전에 승객들 수면을 취하시라고 아주 비행기의 라이트를 다 꺼버립니다. 그럴 때 나는 책도 읽고 싶어. 아니면 혹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개인 취미 생활인데 뜨개질 이런 것도 하시는 분도 기내에서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독서등을 켜시고 조용히 혼자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에는
전자기기를 엄청 많이 가지고 타시더라고요. 뭐 핸드폰도 물론 가지고 타시고 태블릿 PC도 가지고 타시고 아니면 그냥 노트북도 가지고 타시는데 이런 경우 전원 공급하는 장치가 좌석 하단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좌석 하단에 콘센트에 꽂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기종별로 있는 비행기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없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약한 항공기에 이게 장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원 시스템이 없다. 그런 경우는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행객들 중에 승무원들한테 이거는 부탁해도 되나? 이거는 물어보면 안 되나? 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해도 되는 거와 요청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사별로 서비스하는 아이템은 굉장히 다릅니다. FSC 항공사는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내 담요, 볼펜, 안대, 귀마개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있습니다. 근데 LCC 항공사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구매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서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냥 있나 없나 그냥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승무원한테 이 비행기에는 이 항공사에는 이런 아이템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사용을 못 하시는 거고요. 있을 때는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공사별로 승무원한테 물어보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내에는요. 비상약도 있습니다. 의외로 기내에서 아프신 분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승무원한테 요청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머리 아플 때, 배가 아플 때, 소화가 안 될 때, 혹은 뭐 알러지가 있을 때 이럴 때 약이 구비돼 있으니까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승무원한테 이런 경우 무리한 요청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런 건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뭐 기내에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 기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타시기 전에 다 조치를 취하고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든지 구매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든지 하고 오시면 되는데 기내에서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내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저희는 스페셜 밀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건강상의 이유로, 종교상의 이유로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는 다이아베틱 밀도 있고요. 아니면 뭐 베지테리안 밀도 있고요. 혹은 과일만 드시는 푸른 밀도 있습니다. 제공은 해드리는데 기내에 타서 달라고 하시면 없습니다. 일반 식사를 드셔야 되고 이거는 적어도 48시간 전에 항공사에다가 예약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청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코노미 증후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코노미 증후군은요. 비행기의 좁은 좌석에 오래 앉아 있었을 때 생기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어떤 뭉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혈전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이코노미 증후군을 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1번, 절대 꽉 조이는 옷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옷을 입고 가시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 항공사에서는 오죽하면 기내에서 스트레칭 방송도 틀어줬습니다. 야, 이거 보시면서 같이 스트레칭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방송도 한번 틀어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번씩 스트레칭 해주시기를 제가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좀 이렇게 에티켓을 조금 안 지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이런 거는 저희가 좀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좌석 등받이를 뒤로 하시는 거는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쉬실 때는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셔야 되죠. 근데 뒤에 승객이 식사를 하고 있는지, 뒤에 승객이 뭐 커피를 마시고 있는지 이런 거 보지 않고 뒤로 갑자기 확 젖히시다가 커피가 확 쏟아져 가지고 뒤에 분이 다치시거나 이런 경우 발생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상황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좌석을 뒤로 젖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내에서 갑자기 신발을 벗고요. 양말도 벗고요.
맨발로. 근데 그 맨발을 또 앞좌석 등받이에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승객 머리 위로 발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사실 또 냄새도 날 수 있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기내 에티켓으로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인 것 같으니까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요,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랑 여행하시니까 기쁘신 건 알겠는데 거의 5시간 내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점점점 목소리가 커지세요. 특히 술을 드시잖아요. 그럼 술을 드시고 나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승객들이 잠을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로 내가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민폐를 끼치는 승객을 보셨어요.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승무원을 불러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런 거잖아요. 제가 뭐 아파트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혹시 뭐 그 층간소음이 있다. 그러면 직접 전화 안 하시잖아요. 어디다 전화하시냐면 경비실에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경비실에서 아니면 관리사무실에서 알아서 조정을 좀 해주시잖아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대화할 때 감정이 갑자기 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약간 싸움으로까지 번지시는 경우 제가 봤거든요, 기내에서. 그래서 실은 승무원을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승무원이 센스 있게 저희는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계신 승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주변에 계시는 승객들께서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슬쩍 얘기해 주시면 승무원이 센스 있게 처리를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좀 물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분이 절대 고치지 않으신다 하면 정말 이거는 막무가내 승객이지만 보통 99%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다 시정을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경우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알면 그렇게 안 하시는데 본인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된다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내에서는 정말 많은 인원이 다 같이 생활을 하는 거고 열몇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에티켓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4강 공항 입출국 시 에티켓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